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시켜 먹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스마트폰에 배달 어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언제 어디서든 뭐 시키고 싶을 때 편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밥 한 끼만 먹고 나면 정말 이만큼 나와요. 뭐가 맞아요. 그렇게 많은지 걱정이 되죠. 그 북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이른바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혹시 쓰레기들로만 만들어진 그런 남한 섬인가요? 크기의 14배에 달하는 섬인데 90%가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안 없어지고 그렇게 둥둥 떠 다니는 거죠. 심각합니다. 네, 이처럼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관련 소식 강민지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음료 마실 때 필요한 빨대나 컵 그리고 비닐봉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죠. 하지만 이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대표 관광지 바다. 하지만 지금 바다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숨쉬듯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네 일상. 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를 주워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이를 재활용해 작품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 함께 해보시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바다를 찾은 한 무리가 보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셔서. 뭘 하러 오신 코민이라고 걸까요? 저 오늘 광안리에 쓰레기 주우러 왔습니다. 출발 전 준비물도 꼼꼼히 챙기는데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난 5월부터 매달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라든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해안가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그다음 그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또 작품을 만들고 그 만든 작품을 가지고 시민들께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해변을 뜻하는 비치와 빗질하다는 뜻의 코밍이 더해진 비치코밍. 해변으로 쓸려온 해양 쓰레기를 주워 모은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보는 이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바닷가에서 조개 줍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참 씁쓸하네요. 이런 거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이쁜 게 없네, 별로. 지금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이런 빨대? 이런 빨대로 이제 찍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유리 조각? 유리 조각도 간혹 발견이 되거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엄마와 딸인데요. 이봐. 이봐. 이게 뭘까요? 이런 거는 병이 깨져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부드럽게 된 유리겠지. 제주에서 이렇게 비치코밍으로 만다라 작품을 하는 걸 봤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SNS에서 부산 지역에서 여러 바다에 사는 걸 봤는데 또 애가 있으니까 멀리는 못 가고 집 앞이라서 마침. 또 다른 가족도 보이죠. 지환 비치코밍 하고 있어? 여기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 녹색 플라스틱 담아주세요. 나중에 거북이가 이런 거 먹인 줄 알고 먹잖아. 미역인 줄 알고. 책에서 봤지? 안 쓰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맞아요. 부산문화재단의 비치코밍 프로젝트. 지난 6월엔 영도 감지해변을 찾아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지해변 바닷속은 예전에 있던 식당들이 철거하고 나서 남은 구조물들이나 철제들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고 뭐 산에서 내려온 토사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좀 바다 여기저기에 좀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은 잠수부들도 동원돼 바다 안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9월에 찾은 광안리 해수욕장. 얼핏 깨끗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데요. 광안리는 일단은 해변 관리계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세한 그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잔해들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줍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그래도 부산 바다가 조금은 깨끗해졌겠죠? 네, 여기 이제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조기하고는 작품 만들 거고요. 얘네들은 다 제가 해가지고 수영구청에다 저희 말씀드려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저희가 갖다 버릴 겁니다. 2시간 동안 모은 해양 쓰레기 중에서 몇 가지는 따로 분류해 공예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광안리 바닷가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많아서 놀랐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바로바로 버려야 돼요. 아이들하고 산책으로 오던 광안리 바닷가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새로운 뭐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니까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부산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 문화공간. 부산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에 절로 눈길이 머무는데요. 최근엔 해양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가득 쌓아놓고 손질 중인 두 사람.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이게 나무 유목인데요. 마크라메 하기 전에 그 바닷가에서 주운 유목을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물질들이 묻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죽은 껍데기들 같은 경우는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안에 거는 유목이 썩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자연적인 걸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바닷물을 머금은 유목은 더 이상 썩지 않아 그 자체로 훌륭한 작품 재료가 되는데요. 굵은 실로 매듭을 짓는 마크라메 작업을 하는 고은화 씨. 비치 코밍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작품 활동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비치 코밍 하면서 그냥 쓰레기를 줍고 버리고 거기에만 이제 조금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대중한테 이슈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작품으로서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에게 이슈화가 되고 어떤 동기화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작품을 유목을 굳이 바다에서 주워온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구심도 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것 같아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크라메 공예. 별도의 도구 없이 실과 손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다용도 거리가 완성됐습니다. 멋진데요? 여기에 플라스틱 생수병을 하나 꽂아 작가는 작품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플라스틱 요즘 주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자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준 플라스틱과 유목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다의 이미지. 바닷물을 잔뜩 머금고 떠다니던 나무가 작가의 손길을 거쳐 이렇게 근사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남천동. 이곳에서도 이번 비치코밍 행사에 참여한 작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안에 들어서니 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인테리어 소품부터 실용품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여기는 나무 공방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이렇게 나무에 자개를 넣어서 바다 생물들을 형성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자개의 조화가 아주 이색적이죠.
화려한 자개를 품어 더욱 돋보이는 목공예. 최근 송현 씨는 또 다른 작업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거북이를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시작한 작업이고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뚜껑들을 이용해서 거북이들이 위에 짊어지고 있는 듯한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비치코밍 행사에서 완성된 작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바다 생물을 주제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비치코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은 고스란히 작품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고래 형상의 이 작품들은 순환이라는 주제로 쓰다 남은 폐목재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고래 모양으로 파낸 뒤 그 안에 야광 도료를 붓는데요. 작업 과정이 아주 독특하네요. 야, 이 작품도 궁금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깡통을 잘라서 준비하는 송현 씨.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쓰레기들이 저희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지만 이게 안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이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조금 더 이제 바다나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보기엔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의미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치코밍 행사 일주일 뒤 광안리 해수욕장에 모였던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때 주운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을 할 예정인데요. 도자기 작품을 만들 건데 저희가 만들 거는 물고기인데 뭐 같아요? 무슨 물고기? 정어리 같지 않아요? 정어리 때 모비를 만들 건데 해양 쓰레기로 어떻게 모비를 만드는지 잠깐 볼까요? 바다에서 주운 조개와 유리 조각은 오늘 공예 수업에서 꼭 필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때는 쓰레기로 보이고 이 더운 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했는데 지금 이제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니까 다시 보이는데요. 다르게 보이네요. 주제가 정어리 모빌인 만큼 생선 모양도 있어야겠죠. 그건 점토를 이용해 만든다고 하는데요. 석회판에 점토를 붙인 다음 생선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런 후 유리 조각과 조개로 장식을 하거나 무늬를 만들어 예쁘게 꾸며주는데요. 이런 건 직접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고요. 꼬등어, 달 달린 꼬등어인데 부산의 시어가 고등어잖아요. 근데 얘는 정어리인데 이거를 여기 매치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물감을 이용해 채색을 하는데요.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은 정어리는 만드는 이들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건 꽃을 품은 정어리인가요? 이쁘네요. 그렇죠. 저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부산의 시어, 고등어에서 모티브를 얻은 정어리 어떠신가요? 잘 만들었네요. 제법이요. 나중에 꾸운 게 나와봐야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나오길 바라야지. 여기 하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얀색이 나와야 결과적으로 잘 나온 건데 만족해야죠. 비치코밍을 통해 얻은 해양 쓰레기로 만들어낸 작품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깨끗한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바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안에서는 여러 곳에서 해안가에서 비치코밍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 하지만 지금 바다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위해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산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최근에 뭐 해안 쓰레기,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어획 활동하면서 어구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버리는 거라고 네. 해요. 근데 이렇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보니까 반성도 하게 되고요. 또 새삼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겁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1년 동안 한 사람이 쓰는 플라스틱 양이 네. 무려 130kg으로 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조금씩 덜 쓰는 습관으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보는 건 그래요. 어떨까요? 네. 네, 이 행사는 부산문화재단이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지역의 작가들과 부산 시민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쓰레기를 이용해서 작품도 만들었잖아요. 작품을 모은 전시회가 오는 10월 영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좀 전에 이 아래에 나갔었죠. 어떤 작가분께서 그랬잖아요. 쓰레기 줍기만 했더니 이슈가 안 된다. 그래서 네,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